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5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hat I'd become if I stop playing goalie on all of my thoughts, yeah. Speaking out straight from my heart, but now I see.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it pulls me closer, closer to you. I'm never gonna hold back being someone to lean on. I'll always be that 2 a.m. phone call when you need one. When everything in life is getting harder to shoulder, I'll be your soldier. My heart's been ripping wide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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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e open. My heart's been ripping wide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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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일단 이 Q5 차량 영상 업로드 일정으로 보면 벌써 지난달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지난 9월에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을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실내외 옵션, 제가 이 Q5 40 TDI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 이 시승차 받아서 카탈로그랑 옵션표 상세하게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재민 PD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옵션이 완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랑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옵션 사양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치의 오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을 시승을 했었는데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은 7,19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45 TFSI 모델과 가격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트로 트림 그리고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 이 디젤과 가솔린 엔진 가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세 가격으로 보면 디젤 엔진이 달린 이 40 TDI 모델이 한 3,000원 정도가 더 비싸게끔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은 같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같은 모델에서 디젤 엔진이 좀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Q5는 가격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승하고 있는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파워트레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2.0L 직력 4기통 디젤 터보 직분사 TDI 엔진, 그리고 변속기는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40.78kg/Nm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45 TFSI 모델과 파워트레인 성능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력 부분은 45 TFSI 모델이 한 61마력 정도가 높습니다. 대신에 토크 부분은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40 TDI 모델이 한 3kg/Nm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토크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력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해서 제로백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로백은 7.6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최고 속도는 222k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45 TFSI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제로백 수치에서는 한 1.5초 정도가 좀 늦어요, 이 40 TDI 모델 자체가. 대신에 안전 최고 속도에서는 45 TFSI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의 공차 중량 지금 1.9톤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복합 연비는 12.8km, 리터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전에 시승했던 45 TFSI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공차 중량은 약 한 100kg 정도 이 40 TDI 모델이 좀 높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의 특성상 연비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 40 TDI 모델이 좀 높습니다. 12.8km인데 직전에 시승했던 45 TFSI 모델이 제가 알기로 10km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 보면 연비는 확실히 이 디젤을 못 이겨요. 대략적으로 이 기존에 시승했던 45 TFSI 모델과 차량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비교 시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Q5 모델 작년 판매량을 좀 살펴보면 총 2007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 디젤 엔진이 적용된 40 TDI 모델은 약 757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45 TFSI,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가 987대가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가솔린 엔진의 판매량이 조금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시승기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기존에 시승했던 45 TFSI 모델과 이 실내 옵션 그리고 외형 디자인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파워트레인 계통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지난번에 이 45 TFSI 모델 정말 상세하게 이 자동차 시승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디젤 모델을 가지고 45 TFSI 모델과 직접적으로 이 비교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디젤 엔진은 어떤 또 매력이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Q5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륜 휠은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시승했던 45 TFSI 모델과 똑같습니다. 여기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은 지난번 시승했던 45 TFSI 모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 부드러움을 기초로 한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역에서 도로 사정이 좋거나 이런 영역에서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이 포트홀도 많아요, 이 도로가. 여기에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면 좀 탄탄하게 받아주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45 TFSI 모델이랑 똑같아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공차 중량 부분이 아까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40 TDI 모델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런 것만 비춰보면 그래도 글쎄요, 이게 저도 중간에 다른 차를 시승을 해서 이게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바움싱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이 조금 방적을 좀 격하게 넘어가거나 이 방적 높이가 좀 이렇게 높을 경우에 그래도 뒤쪽에 약간은 이 바운싱이 살짝은 들어가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량 세팅은 편안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러움이 기초가 되고 여기에 적당히 단단한 느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 주행했을 때 아마 지난번 45 TFSI 모델도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안정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승차감도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해주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에 코너인데 일단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 변속기는 우측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또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포드랑 반대인 것 같아요. 얘는 앞으로 밀면 플러스거든요. 지난번 포드 레인저 차량은 앞으로 밀면 마이너스여가지고 되게 헷갈렸는데, 일단은 패들 시프트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로 한번 저 앞에 코너만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프럭셀. 이게 패들 시프트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변속이 돼요. 좀 다른데? 브레이크 밟고 방턱. 제가 직전에 시승했던 45 TFSI 모델 시승했을 때, 제가 저쪽 코너 돌아갔을 때 일단은 그 차량도 그렇고 지금 40 TDI 모델도 그렇고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밀어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좀 특징으로 좀 설명드릴게. 일단은 보통 이 변속기를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 놓으면 운전자가 직접 이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수동 변속을 하겠다라고 이제 차량한테 피드백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측으로 밀어 놔도 기본적으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고 싶어도 아마 이거는 차량 프로그램 자체 내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변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패들 시프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저속에서 RPM을 좀 올릴 때, 이럴 때만 사용을 하지, 그 후에는 자동으로 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Q5 모델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시승했던 아우디 차량들, 일반 모델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수동으로 아무리 빼놔도, 여기서 볼까요? 잠깐. 이런 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제 변속을 해줍니다. 이거는 특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변속을 이제 스포츠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가속 페달을 급하게 전개를 시키면 이 1단에서 4단까지의 이 변속이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차를 밀고 나가는 느낌은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세팅을 잘한 거예요. 근데 저도 아까 이거를 고속도로를 이제 중간에 타면서 이 RPM을 어디까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나 이렇게 봤는데 5단까지도 괜찮거든요. 근데 6단부터는 이 속도가 조금은 늘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아마 배기량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배기량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를 끊었을 때 1단에서 4단까지 정말 타이트하게 이 기어를 체결을 해주기 때문에 밀어붙여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 그 이후에 고속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6단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더뎌지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45 TFSI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 45 TFSI 모델 같은 경우는 출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차량 등급에 비해서 일반 모델 치고 265마력이었어요. 제가 기억나기로. 거기에다가 토크가 이제 37.7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진 차량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차량을 이렇게 급격하게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지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차량이 한쪽 바퀴가 이렇게 급격하게 튀어 오르는 경우가 종종 생기면 차량이 이렇게 약간은 이 롤이 생겨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차량은 뭔가 하체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차 중량의 차이가 조금 작용을 한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오히려 가솔린 엔진은 뭔가 되게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차량 지금 40 TDI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렸을 때 와인딩을 이렇게 잡아 돌려도 그래도 약간은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듯한 무게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달렸을 때는 40 TDI 모델이 좀 더 안정감이 좀 괜찮은 느낌? 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가속력만 보면 45 TFSI 모델이 훨씬 빠릅니다. 그거는 뭐 엔진 특성도 있지만 파워트레인 성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직진으로 가속했을 때는 45 TFSI 모델이 낫고요. 대신에 이 코너가 좀 많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무게감이 조금은 그래도 느껴지는 이 40 TDI 모델이 좀 더 운전했을 때는 이 운전자가 좀 더 안정감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차인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처음 시승했을 때. 근데 확실하게 조금은 미묘하지만 그런 느낌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뭐 아직 가속감 테스트도 안 했고 제로백 제동 성능 테스트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왠지 약간 그 전에 시승했던 320D와 320i의 그 비교 시승의 느낌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45 TFSI 그리고 40 TDI 모델 뭐 엄밀히 따지면 다 비슷하거든요. 승차감, 뭐 가속감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최고속도 부분 그리고 제로백 수치가 1.5초면 뭐 일반적으로 주행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확 느껴질 정도로 그런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비춰봤을 때 예전에 제가 320D 시승했을 때 그런 얘기를 아마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솔린 엔진 320i와 320D, 제가 봤을 때는 320D가 그래도 약간은 스포츠성도 조금은 느낄 수 있고 거기에 효율까지 챙긴 전반적으로 괜찮은 차량이지 않을까 라고 언급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Q5 똑같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출력 면에서도 비슷하고 그리고 드라이빙도 비슷한 느낌이잖아. 오히려 조금은 제가 운전했을 때는 이 뭐 시승차 기준이긴 하지만 40 TDI 모델이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무게감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효율도 좋고, 그러면 Q5는 40 TDI 모델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그 재민 PD와 도곡로 전시장에서 프로모션 영상을 찍었던 것 기억을 해보면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세단은 차량 특성 자체가 되게 컴포트한 세팅으로 중점이 돼 있어서 가솔린 모델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아우디의 SUV, 그러니까 일반 모델 기준입니다. 일반 모델들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Q5는 한번 시승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태안모터스 이 도곡로 전시장에 가시면 공교롭게 45 TFSI 그리고 현재 시승하고 있는 2차 40 TDI 모델까지 시승차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승을 해 보시고 한번 이 드라이빙을 조금 느껴보시면 제가 언급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아우디 Q5 이 차량들은 스포티한 드라이빙보다는 이 컴포트한 느낌으로 다가서시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 그 사이에서 주행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면 조금은 이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큰 도로로 나왔는데 사실 지난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특정 상황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BMW만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오늘도 아마 저번에는 교통 상황이 그래도 좀 괜찮아서 뭐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게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사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야 이 특수한 상황을 찾기 때문에 일단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아우디 차량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라고도 표현을 해놓기는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래서 이쪽에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에 짧은 컬럼이 있습니다. 이 컬럼을 가지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안쪽으로 제껴져 있으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5% 되기 때문에 항상 앞쪽으로 당겨 놓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쪽 측면 칼럼 짧은 쪽 측면에 셋이 있습니다. 이 셋 버튼을 누르면 현재 속도, 앞 차간 거리를 계산해서 바로 세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속도를 이렇게 컬럼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짧게 올리니까 5km씩 올라가요. 속도는 지금 70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디스턴스는 이쪽에 컬럼 안쪽에 짧은 레버가 있는데 요거로 조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3단계로 해놓고 차선 유지 기능은 이쪽 방향지 시스템 컬럼 끝단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트래픽 잼도 켜졌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이하게 그래도 지금까지 시승한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 자체를 활성화하는 거는 가장 편리한 모델은 BMW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용했을 때 느낌입니다. 그냥 버튼 누르고 끝나는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고, 이 사용감은 위치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시키는 버튼류가 이쪽 스티어링 쪽에 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느낌까지 좀 줘서 일단은 BMW가 좀 더 편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그 다음은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도 똑같이 셋 버튼만 누르면 기본적인 세팅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BMW나 아우디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사용했을 때는 좀 더 누르는 이 버튼 이런 것들은 BMW가 낫지 않나, 이게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대응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시승하면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지난번 BMW 시승했을 때처럼 위험한 상황이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지금 방금도 앞에서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해도 웬만하면 대응을 차량이 알아 잘해줍니다. 지금도 이제 브레이크 제동 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스템 구현, 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우디가 제일 낫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이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시스템 구성은 그 다음은 BMW긴 한데, 앞에 정차를 하죠. 야, 브레이크 밟아야지. 또 한 번 돼 이거. 그래 밟아야지. 우와 미치겠네. 이번 차종이랑 포드 차량도 괜찮았었거든요. 대신에 이 포드랑 지프 그리고 일본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미세하지만 좀 많이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 아우디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는 조금이나마 앞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아우디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ADAS 시스템은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 중에는 그래도 아우디가 대응을 잘해준다는 느낌을 좀 줍니다. 출발을 하죠. 오케이. 악셀레이터 살짝 터치해줘야 됩니다. 이 트래픽 잼 기능 켜지면 이 가다서다 정차가 짧게 이루어지면 재출발도 차량이 알아서 해주는데, 이 지금처럼 신호 대기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경우에는 출발할 때는 이 별도의 피드백을 차량에 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악셀레이터만, 가속 페달만 살짝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금방 전에 세팅된 그 값으로, 설정된 값으로 이제 주행을 해줍니다.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보면 앞에 차 빠졌죠? 이거 인지가 빨라요. 일단은 되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차가 일단 빠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요. 앞에 또 차 나오고 브레이크 살짝 밟죠. 이런 식으로. 이게 미묘한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용해봐도 저번에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예전에 A8 모델도 롱텀으로 아예 안산에서 태안모터스 도곡로전시까지 반납하는 구간, 그 기간이 거의 1시간 정도가 긴데 1시간 되는 구간을 사용해봐도 이렇게 특정 상황이라는 게 거의 안 나왔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우디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아우디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기능이 가장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BMW라고 특별한 기능을 따로 추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거 아마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게 좀 미묘하지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앞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안하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은 좀 이 안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네 이거. 따라가는 걸 일단 잘 따라갑니다. 특정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차간거리를 1단계로 바꿔놔 볼게요. 1단계까지는 잘 안 합니다. 저도 다른 차량들 시승할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워낙 특정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니까 엄청 붙는군요. 자, 쭉 따라가죠. 브레이크 제동 걸고 브레이크 밟고. 조금씩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우디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게 테스트를 하면 얘는 브레이크 잘 잡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주행 준비 완료 떠 있을 거예요. 계기판에 저게 꺼지면 자동으로 출발이 안 됩니다. 금방 꺼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꺼졌죠? 이러면 자동으로 출발을 안 해줘요. 악셀레이터를, 가속 페달 살짝 터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제가 이 차량 시승하기 전에가 포드 레인저 차량이었는데, 이거는 지프 차량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지프 차량이랑 포드 차량에 들어가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뭐 아우디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환경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이 정차 구간에서 쓰면 상당히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아우디도 그렇고 BMW도 괜찮긴 해요. 근데 BMW는 특정 상황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하면 괜찮은데,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우디가 제일 낫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차 빠지고 인자고 이렇게 끼어들죠? 그럼 또 인지를 잘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얘는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뭐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죠. 뭐 어쨌든 항상 제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S 시스템을 시연할 때 항상 언급을 하지만, 이 시스템은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방을 주시하시고, 그리고 운전자가 직접 이 특정 상황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꼭 하시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Q5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게 사실상 이게 변속기를 우측으로 밀어서 이 패드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이 자동으로 변속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만 단수만 낮출 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가속 느낌 상당히 부드럽게 밀어주는 가속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 45 TFSI 모델이랑 공통적인 사항은 아까도 방지턱 구간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차량 방음 대응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차가 달렸을 때 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속도감은 좀 덜한 편이에요. 이거는 45 TFSI 모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45 TFSI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속도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측정해서 나오는 그 속도보다는 약 한 4km 정도 좀 덜 나왔습니다. 이거는 45 TFSI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 이거 뭐 출력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패들 시프트는 한번 다시 이제 수동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이거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는 이거 옵션에서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난번 45 TFSI 모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차를 이 스포츠성으로 볼 거냐 컴포트성으로 볼 거냐라고 이 기준을 본다면,
이 Q5는 40 TDI 모델도 컴포트한 성향으로 차량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로백 수치는 좀 특이하게 중간에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8.45초, 이게 베스트 랩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141.85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차량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상에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120m가 넘어가면 이 가속 성능 데이터, 저희 평범한 실험실 상에서는 스펙이 좋은 모델 쪽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이제 두 번째 섹션인 이 하위권에 들어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8.45초면 기존에 시승했던 모델들과 보면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다음입니다. 공식 수치가 7.6초였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7.6초면 그렇게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저희 테스트할 때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는 자세 장치를 절대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시승했던 Q5 45 TFSI 모델은 잘 나오긴 했네요. 기존에 시승했던 45 TFSI 모델이 6.76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가속성 부분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거는 뭐 아까 시승기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출력 부분에서 그래도 한 60마력 정도의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반에 출발을 했을 때 영상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1단에서 한 4단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이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40 TDI 모델이 이 정도의 스펙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변속기 세팅을 그래도 로직을 잘 꾸려놔서 그나마 2.0리터 디젤 엔진으로 이만큼 스펙이 나왔다는 거는 좋은데, 기존의 45 TFSI 모델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가속 성능도 테스트를 해보고 와인딩도 달려봤지만 차가 이렇게 직진으로 밀고 나갔을 때의 체감 속도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동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성능 같은 경우는 초반에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 37.01m가 나왔고요. 시간은 2.71초가 나왔네요. 이 제동 시스템은 지난번 Q5 45 TFSI 모델이랑 똑같은 건데, 반복적인 테스트를 해도 이 차량 늘어져 봐야 38m 정도밖에는 안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범한 실험실 할 때 언급은 따로 안 했는데, 이 일부 차종들 브레이크 테스트를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어디선가 이 탄 냄새도 올라오고 이 페이드 현상도 나고 이런 차량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 Q5 차량들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m대면 상위권 그룹입니다. 37.01이죠. 그러면 이트론 스포츠백 50 쿼트로 모델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승했던 45 TFSI 모델은 36.78m가 나왔었네요. 그렇게 범위는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45 TFSI 모델이랑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계속 언급했지만 이 공차 중량이 조금 나간 부분이 일부 이 제동 시스템에서 조금은 수치상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금은 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Q5 모델, 이게 지난번 45 TFSI 모델도 그랬지만 이 제동 시스템은 정말 세팅을 잘했어요. 이건 정말 장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우디 Q5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시승했던 45 TFSI 모델과 비교 시승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시승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45 TFSI가 어떻게 보면 가속력 부분에서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파워트레인 성능 수치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 40 TDI 모델이랑 그렇게 뭐 격차가 크게 벌어질 만큼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40TDI 모델 쿼트로 프리미엄 등급인데 이 시스템만 가지고도 그래서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한 가속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똑같거든요. 45 TFSI 모델이랑. 그러면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일단 가격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똑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가속 성능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뭐 최고 출력 부분에서는 45 TFSI 모델이 좀 월등히 앞서긴 하지만 60마력이면 좀 많이 차이 나기는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 성향 그리고 가속했을 때 느낌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실내 옵션 그리고 외형 디자인 쪽인데, 사실 이 부분도 지난번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빠지고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연비가 남았거든요. 연비는 공식 수치로 보면 45 TFSI 모델 10.2km 리터 형성이 된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 차량은 지금 12.8km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연비 쪽에서는 뭐 디젤 차량이 되어 보니까 조금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변수가 있는 건 이 차량 애드블루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구에도 애드블루 넣는 주유구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두 차량 자체가 연비 쪽은 사실 낫거든요. 디젤 모델이라서. 거기에다가 이 디젤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게가 좀 나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느꼈을 때는 45 TFSI 모델보다는 40 TDI 모델이 이 주행했을 때의 안정감은 조금 더 괜찮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만약에 Q5를 일반 모델 기준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40 TDI 모델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 아까 시승기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도곡로 전시장, 태안모터스 도곡로 전시장 방문을 해보시면 JMPD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겁니다. 시승차가 2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시승을 해보시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